몸이 그렇게 크게 비약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강제로 몸을 만들어서 피곤에 쩔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이어트 후반부에도 운동이 잘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체지방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거의 90% 가까이 커팅을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이프빌리다입니다. 저는 이번에 9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약 8주 정도 다이어트를 진행해봤는데요. 뭐 시합이나 바디 프로필 뭐 이런 목적보다는 그냥 올 한 해 동안 트레이닝과 식단, 훈련 루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봤어요. 근데 그게 몸에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났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미니컷을 해본 거고요. 8주 동안 체중은 한 6kg 정도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근육량이나 훈련 퍼포먼스, 중량 같은 것들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랜 시간 그 대한보디빌딩협회 그 대보단체에서 계약된 체중을 뛰면서 늘 체중에 대한 그런 리밋이 걸려있던 상태로 시합을 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대회 준비를 하면 강박적으로 하던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시합 준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를 올가매던 강박들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몸을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그동안 안 해왔던 알면서도 강박 때문에 못 해왔던 것들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일에도 휴식하기인데 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주 7일 휴식 없이 갈아 넣었었거든요. 하루에 이중분할로 2번 웨이트를 하니까 주에 14번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초반에는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근육이 완전 녹아버려서 문제죠. 물론 다이어트 후반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긴 했는데 예전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평일에는 뭔가 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주말에 하루 쉬는 건데 가정이 생기고 육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주말에 쉬어도 이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상황에 따라서 3분할도 하고 2분할도 하고 하는데 한 바퀴 돌면 무조건 그 다음날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하루 쉬고 제 개인 업무 좀 더 보고 다시 다음 분할로 넘어갔어요. 혹 주말에 운동하게 되는 날에는 애들 깨기 전에 일찍 체육관에 나가서 먼저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주말에 운동하고 육아를 해도 괜찮은 게 어차피 예전처럼 일주일 내내 휴식 없이 연달아 운동해서 피로에 쩔어있는 상태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평일날 웨이트를 쉰다는 게 더 참기 좀 힘들고 어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소 하루 루틴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그냥 웨이트 하는 시간에만 웨이트 말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하면서 몸 풀고 스트레칭 같은 거 하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사우나에 가서 피로를 풀어주던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동을 쉬는 날이라고 긴장감을 잃거나 하루 루틴이 깨지지 않게 관리를 했더니 나중에는 평일날 쉬는 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루 쉬면서 리프레시하고 다시 운동을 하니까 몸도 정신도 깔끔한 상태로 다이어트 끝까지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머신 적극 사용하기입니다. 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도 기본 프리웨이트 운동을 메인으로 한 가지 정도는 꼭 고집했었거든요. 메인 프리웨이트 운동은 세트도 꽤 많이 가져갔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보면 효율성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고집했던 강박관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도 다 내려놓고 머신의 비중을 더 늘려서 신경계 피로가 덜 쌓이게끔 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더 집중했어요. 물론 프리웨이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이어트 하면서 몸을 깎아낼 때는 전신에 한 번에 힘을 많이 몰아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근육에 골고루 자극을 일정하게 순환하면서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머신을 좀 적극 활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분할을 다양하게 사용하기였습니다. 시즌기 다이어트 할 때는 거의 국룰처럼 4분할을 많이 하시죠. 물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고요. 아무래도 시즌기 때는 부위별로 깎고 쪼개고 디테일하게 작업할 게 많다 보니까 볼륨 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부위만 집중할 수 있는 4분할 루틴이 편하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루에 한 부위씩 완전 다 털어버리는 이런 방식 다 버리고 앞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안 쌓이게끔 그냥 전신에 골고루 자극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이 순환되는 것에 더 집중을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크게 비약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강제로 몸을 만들어서 피곤에 쩔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이어트 후반부에도 운동이 잘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체지방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거의 90% 가까이 커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올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내년에 프로퀄리파이어에 좀 나가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마지막 필살기로 사용한다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시작과 동시에 유산소량을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산소 운동도 몸이 적응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초반부터 갑자기 근력 운동 강도도 올리고 섭취하는 칼로리도 줄이고 거기에 유산소 운동까지 과하게 진행하면 사실 신체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 손실 또한 크게 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이어트 초반과 중반까지는 유산소 운동을 체지방 대사 목적보다는 전체적인 컨디션을 좋게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강도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 본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하기 전에 공복에 유산소를 하는데, 이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는 가볍게 20분 정도 몸을 움직이고 걸어주면서 신체를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신체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것보다 소흡수가 훨씬 잘 돼서 본 운동할 때 속이 부대끼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2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요. 또 오전에 본 운동이 끝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는데, 이때도 역시 체지방 대사 목적보다는 웨이트 끝나고 근육에 피로물질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마지막 식사 끝내고 저희 이제 사랑스러운 보리와 함께 마무리 산책으로 하루를 끝내는데, 이것도 역시 강도 있게 유산소 운동을 하기보다는 마지막 식사 끝내고 취침 전에 소화시키는 개념으로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트 초반 중반까지는 유산소 운동을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그 좋은 컨디션으로 웨이트 강도를 강하게 뽑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 예전부터 해오던 방법이긴 해요. 네, 근데 오늘 최대한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용에 넣었는데, 저는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규칙적인 라이프, 건강한 식단, 강도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몸이 일정 부분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유산소 훈련량과 강도를 올리는 게 근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더욱 단단하고 강도 있는 몸을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기존의 틀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했지만 그 결과가 결코 나쁘지 않았던 방법들을 한번 공유해봤고요. 항상 정답, 오답 이런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서 좁은 시야와 생각을 가지고 운동에 접근을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오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정답만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을 직접 해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자기 개인화 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빨리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